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능력의 부족이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존재를 지나치게 큰 틀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설명할 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해버리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은 이렇게 큰 서랍 속에 딱 맞게 들어있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잘하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조용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을 볼 때 이유 없이 흥미를 느끼는 순간, 어떤 주제를 들었을 때 쓸데없이 오래 생각하게 되는 순간, 누군가의 이야기에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같은 것들이 모두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미세한 신호를 무시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큰 목표를 말하라고 요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대한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를 작은 조각으로 쪼개어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 어떤 행동에 시간을 쓰는지, 어떤 관심사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지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쪼개기 기술은 바로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큰 틀을 잠시 내려놓고 작은 조각에서부터 스스로를 다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일은 갑자기 번개처럼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조각들이 쌓여 흐름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대한 하나로 정의하는 대신 다양한 단서들을 조각 내서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조각들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내가 어떤 일에 끌리고 어떤 일에 살아있음을 느끼는지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은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삶을 쪼개기 기술이 필요한 이유이며 우리가 자신의 진짜 흥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삶을 쪼개기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정, 행동, 반복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축인 감정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미세하게 느끼는 편안함, 설렘, 안정감, 혹은 의미감 같은 감정의 흔적을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큰 단위로만 이해하지만 좋아하는 일의 단서는 아주 사소한 감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인 행동은 내가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져드는 일이 무엇인지, 피곤해도 이상하게 계속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개선하고 싶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흥미를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입니다. 세 번째 축인 반복은 관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비슷한 분야의 영상을 계속 보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 행동, 반복 이 세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겹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좋아하는 일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대부분 아주 작아서 의식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삶을 쪼개기 기술을 통해 섬세하게 관찰하면 분명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큰 기준으로만 이해할 때는 절대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관찰은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좁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좁게 본 조각들이 결국 방향성을 만들고 그 방향성이 바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길이 됩니다. 삶을 쪼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는 순간이 없어서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흥미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찾지 못합니다. 우리의 뇌는 사소해 보이는 관심보다 생존에 필요한 정보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스칠 때 기록하지 않으면 그 단서는 몇 시간만 지나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단서를 꾸준히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메모 앱이나 노트를 사용해도 좋고 스마트폰 음성 기록 기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콘텐츠를 볼 때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다면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특정 직업 이야기가 유난히 마음을 끌었다면 그 감정의 결을 기록합니다. SNS 알고리즘이
나에게 어떤 분야를 계속 추천하는지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클릭하고 반응한 미세한 패턴을 분석하기 때문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관심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패턴은 오히려 나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을 쌓다 보면 의미 없어 보이던 흥미들이 점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메모들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지도처럼 바뀝니다. 기록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것에 끌리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관심의 흔적들이 기록을 통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정, 행동, 반복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작은 단서들을 기록하다 보면 어느 순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연결은 마치 흐름처럼 이어지며 그 흐름 속에서 좋아하는 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에 편안함을 느끼고 정보 분석에 몰입하며 한동안 심리학 콘텐츠가 계속 관심을 끌었다면 이 세 가지 단서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초기 단계에서는 그것이 직업 이름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일을 찾을 때 직업명을 먼저 떠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직업명은 관심의 흐름이 만들어진 뒤에 자연스럽게 붙는 것이지 처음부터 정답처럼 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은 형태가 먼저가 아니라 흐름이 먼저입니다. 흐름을 발견해야 형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조각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흐름을 관찰해야 합니다. 흐름이 생기면 비로소 나는 이런 방식의 일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 흐름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의 신호, 행동의 패턴, 관심의 반복이라는 세 가지 기반 위에 만들어진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좋아함은 큰 소리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작은 흐름으로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 좋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좋아하는 일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흥미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조각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좋아하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번뜩임이 아니라 감정, 행동, 반복이라는 단서들이 모여 결합하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에 안정감을 느끼고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며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일을 좋아한다면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 심리학, 정리 능력을 조합하면 에세이 콘텐츠를 만들거나 심리 기반 유튜브 스크립트를 만드는 식의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조합을 시도하다 보면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거 조금 재밌다라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경험을 조합해보는 과정에서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다면 큰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작은 조합을 실험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합은 점점 더 정교해지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흥미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조합의 결과입니다. 좋아하는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일상 속에서 느끼고 행동하고 반복해온 조각들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 조각들을 조합하는 것, 그것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느낀 작은 감정 한 조각이 내일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원하는 흐름을 스스로 발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